자, 안녕하세요. 저 성빈학원의 영어과 양성원입니다. 자, 요번 유신고 1학년 시험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총평을 한번 남겨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일단은 좀 문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분명히 중간에 이제 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빈칸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좀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번에 저희 성빈학원에서도 저희 제자 애들에서도 좀 점수대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물론 만점짜리도 있고 좀 가장 많은 점수 분포되는 90점대가 좀 이렇게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험에 어떤 점을 좀 준비를 어떻게 잘하면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다음 기말 때는 뭐를 조심하면 좀 만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분석은 이제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모든 내용을 분석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 그다음 다음 기말 때 좀 주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의 위주로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그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 분석지를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따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유신고는 항상 타겟 단어라는 것을 이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전통이 있죠. 이제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제 늘 냈던 어휘 문제인데 매년 어휘 순번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어휘 순번이랑 올해 봤던 타겟 단어는요 분명 같은 단어이긴 한데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시 개편해서 출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번부터 15번, 작년 같은 경우는 12번까지 출제되었던 반면에 요번에는 양을 조금 늘려서 3문항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기존에 이제 정의를 영문 버전을 이미 학교에서 외우라고 시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문 이제 원뜻을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다 맞춰야 되는 진짜 과정이 아니라 진짜 한 문제당 진짜 2초 안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끔 평상시에 철저하게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 올림포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이렇게 무난하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총 18문항으로 객관식은 33문항, 그리고 매년 서술형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3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의외로 요번 서술형은요 좀 무난하게 이제 영작이긴 하지만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 중간에 어법에서 그리고 빈칸 문제에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자, 26번 문항입니다. 26번 문항 보시면요 분명히 정답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4번으로 이렇게 4번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위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문제를 도출하기에는 좀 무난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함정이 뭐냐면 이 5번이 함정이에요. 이 5번 문항에서 원래 지문이 이렇게 that's 이거는 그냥 주어거든요. 그것은 넌센스다,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that이라는 그 대명사죠. 죄송합니다. 대명사 앞에 여기다가 접속사 that을 한 번 더 추가해서 앞에 있는 that이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hat이랑 차이점을 알겠니? 혹시 너 이거 잘 구별하고 이제 오답으로 인지 안 할 수 있겠니? 이런 약간의 함정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걸 봤는데 뒤에 대순 내가 암기했던 대신데 앞에 있는 대순 뭐였지? 이게 없던 게 생겨난 거네? 이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라 접속사 대에서는 당연히 모든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기본적인 문법 지식만 있었더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항이죠. 27번 문항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3번, 이 3번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3번이 조금 함정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장은 이렇게 she fell down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로 패턴이 나와 있는데 이 fell down이라는 이 부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게 도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도치가 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도치가 되는 것은 이퀄 뭐랑 같다? 직접 의문문 어순이랑 똑같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펠든이 앞으로 넘어가도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디드란 녀석이 앞으로 튀어나갔음에 요거는 뭔가 내가 외운 거랑 다르지만 옳게 변형이 잘 되었네? 이런 부분을 인지했더라면 이 함정이 속진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 원문에서는 이렇게 ing 오프닝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분사 구문이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뒤에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픈드 PP로 바뀌었어요. 이거 ing랑 pp는요 제가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ing는 pp로 바뀌어서 출제돼, 혹은 pp는 ing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조심해라라고 수업 시간에 1000만 번 이상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잘 인지했더라면 설령 앞에가 함정이 있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오답이거든요. 이 명백한 오답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문제가 뭐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였더라면 되게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 명백한 오답이 하나가 딱 있었기 때문에 함정이 그렇게 뭐 쉽게 속진 않았을 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어휘 문제가 하나 좀 조심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29번 문제입니다. 이 29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명백한 오답이에요. inevitably.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inevitably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앞뒤 맥락에 관계없이 그냥 반이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답으로 충분히 이제 도출할 수 있지만 약간 함정을 파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successful. 이 성공적인이라는 이 단어를 원래는 이게 successive라는 단어로 이제 혼동 어휘로 이제 가끔씩 내긴 하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어떤 식으로 바꿨냐? 이렇게 unsuccessful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앞에는 성공적인 우리가 원문에 였던 건 성공적인 건데 뒤에 지금 이거 언이니까 반대만 아닌가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오히려 여기서 오답으로 낚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앞에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don't예요. 이거 함정이에요. 여기서 이 don't란 부분을 못 보고 4번만 딱 눈에 보고 그냥 무조건 암기했던 학생들이 앞뒤 맥락을 보지도 않고 이것만 정답으로 찍지 않았을까? 이게 좀 약간 성급하게 문제를 푼 학생들에게는 약간 좀 취약한 부분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맥락을 좀 더 확인해보고 이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했거든요. 앞뒤 맥락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그 단어가 맞는지를 골라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오답에 낚이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빈칸 문제가 좀 더 어려웠거든요. 빈칸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번에 출제된 여기 보시면 perfect is wearisome 이렇게 나오는데 이 wearisome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boring이라 나왔어요. 이 지루한 이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그냥 되게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단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빈칸 낸 게 boring이 아니라 이 wearisome이라는 단어로 출제됐다는 거. 근데 나머지 선지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 혹은 무관한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왠지 학교에서 동의어로 함정으로 낸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추측을 해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디까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어휘가 기본적으로 좀 약하신 학생들은 굉장히 약간 쫄깃한 그런 약간 당황스러웠던 그런 빈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빈칸 문제 대비할 때 이제 기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 대비 때도 빈칸 문제에 대해서 혹은 단어에 대해서 동의어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분명히 학교쌤이 필기를 바탕으로 학교쌤이 수업 시간 때 동의어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거 위주로 좀 필기 바탕으로 조금 한 번 더 챙겨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 준다면 기말 때는 분명히 어휘 문제로 좀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33번 빈칸 문제도요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이제 정답이 5번이에요. 5번 보시면 알겠지만 marketers should be prepare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should be prepared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빨간색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문인데 굳이 그렇게 표현이 아니어도 여기 장황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제 end 전까지 should라는 이 단어로 이제 설령 바뀌어도 내용은 전반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외운 게 need to be aware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외웠어도 분명히 이렇게 바뀐 문장에 대해서 좀 무난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문을 좀 철저하게 암기했더라면, 그리고 이 영작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막 생뚱맞게 하나도 안 중요한 그런 위주로 나온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분명히 체크를 했던 부분 위주로 영작이 나온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어휘, 어순 관련되어 있는 거 혹은 문법의 어떤 구조로 어순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전반적으로 암기했더라면
맞출 수 있었던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신고 문제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나머지 어떤 지문에 대해서는요, 좀 무난했던 편입니다. 어떤 본문을 그대로 암기했더라면 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요번 유신고 범위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이라든지 이제 미헌법 조항 이런 위주로 좀 추가적인 어떤 지문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지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 범위 분량적인 어떤 측면으로 봐도 좀 무난하게 잘 준비했던 중간고사였고요. 자, 이제 다음 기말고사 때는요, 제가 요번에 더 철저하게 저희 연구팀이 좀 어떤 인원을 좀 많이 넓혀놨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한 어떤 워크북, 어떤 이제 화려한 어떤 교재로 이제 아이들을 또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요번 기말 때도 제가 확실하게 점수를 더 올려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